여러분, 요즘 서울 집값과 전세가 오른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이러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조급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집값이 단기 반등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부동산 상황은 대세 하락장에서 정부의 대출 부양책으로 인해 단기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국토부에서도 추세적 상승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어떤 원리로 집값이 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카더라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 스스로 부동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기, 즉 언제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봐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저는 21년도 5월에 첫 아파트를 투자하였는데요. 당시에는 뉴스만 틀면 부동산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직장에서도 누가 집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묻지마 투자를 하던 때였는데요. 21년 10월을 고점으로 부동산 상승장이 끝나고 그 후에는 폭락장이 이어졌습니다. 이 폭락장을 예상한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24년 현재 쏟아지는 경매 물건은 21년도 고점에 투자한 사람들이 하락장을 버티지 못하고 나온 물건들인데요. 안타깝게도 대중들은 뉴스에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투자하느냐 모르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크게 4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시기, 두 번째, 투자 방법, 세 번째, 대출 여력, 마지막으로 입지 분석이 있습니다. 4가지 고려사항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 시기인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전망이 바로 투자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부와 2부에서는 투자 시기, 즉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중 대중심리와 전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나머지 요소인 주택 공급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기, 즉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짧게 복습하고 넘어갈 건데요. 부동산 사이클은 상승장, 폭등장, 폭락장, 하락장, 그리고 다시 상승장을 반복합니다. 부동산은 사이클, 즉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했죠. 상승과 하락의 주기는 짧으면 5년에서 길면 10년 이상을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상승과 하락만 하는 것이 아닌 중간중간 반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대중심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2가지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하게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이 반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즉 대출을 완화해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보다 집을 사는 것을 선호하고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집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집값과 전세가율이 근접하게 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시기, 즉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16년도 전고점 기준에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걸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가 지난 1부와 2부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3부에서는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중 주택 공급과 정부 정책이 부동산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건설사가 하는데요. 아파트를 짓는 과정은 건설사에서 땅을 매입하고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 입주하기까지 4,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21년도 10월까지 부동산 경기는 상승장이었습니다. 건설사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하겠죠. 즉 이때까지 건설사들은 가능한 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 많은 땅을 비싸게 매입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뒀습니다. 현재 부동산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매우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23년도 11월에 5.7만 주택이 미분양이었고요. 꾸준히 증가해서 24년 5월 기준 7.2만 주택이 미분양입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이미 비싸게 사놓은 땅들은 계속해서 은행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던 안 되던 계속해서 밀어내기식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가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대출이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는 어떻게라도 미분양을 해소해야겠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할인 분양입니다. 최근 강남에서도 할인 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사를 보면 최대 34%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죠. 할인 분양을 해도 분양이 해소가 안 되면 할인폭이 올라가겠죠. 15년도 기사인데요. 서울에서 반값 할인 분양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신축 분양가가 할인 분양을 한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들도 버티기 어렵겠죠. 주택 공급부터 미분양이 해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미분양이 해소가 되어야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 비싼 분양가를 청약해서 살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가 할인 분양을 받아 반값의 부동산을 사는 것이 현명하겠죠. 다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이 상승하기를 바랄까요? 하락하기를 바랄까요? 정부는 보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요. 부동산이 안정되는 것이 민심, 즉 표를 얻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부양 정책을 쓰고요.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규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세 하락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부양책으로 대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특례 보금자리론과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죠. 위 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인데요. 위 대출 상품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것은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계속해서 돈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대출이 다시 조여올 때 부동산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출과 세금인데요. 대출을 계속해서 완화하는 것은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즉 대출 완화 정책은 일시적이고요. 대출 완화 정책 이후에는 세금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 취득세를 완화해 주거나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집값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개입되어야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많겠죠. 즉 세금이 완화되는 시기에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시기고요. 세금 규제도 풀어주고 대출도 완화해주고 가격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기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박상호 국토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부동산 대세 하락장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양책이 사라졌을 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겠죠. 아무리 빨라도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드린 미분양 해소 추이와 정부의 세금 규제 정책 추이를 지켜보시고 투자 시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할 투자 시기, 즉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공급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부동산 하락장이 진행 중이며 일시적인 반등에 속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금은 부동산 하락장이 진행 중이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봐야 할지 아셨을 텐데요.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부동산 투자 방법, 즉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선비 부동산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